2023년 10월 7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유인촌 두 분을 국방부와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아직 청문회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김행 씨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 확실합니다. 진격의 윤석열입니다. 진격의 윤석열. 소수파 정권이죠. 국회에서 과반수가 한참 미달되는 상당히 불리한 정권입니다. 소수파 정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진격 그리고 성공밖에 없다. 무조건 성공입니다. 소수파 정권이 힘을 쓸 수 있는 기회는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쥐었을 때. 근데 혁명 자체가 반대로 얘기하면 쿠데타죠. 내란이죠. 내란에 의해서 권력을 잡은 집단이 실패를 한다. 그 결과는 정치적 책임은 엄청 커집니다. 박정희처럼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그 성공을 위한 첫째 조건이 진격입니다. 그런 모습이 올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한테서 발견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되지 않았죠. 신원식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다시 재송부해달라라고 했는데 오지 않자 그대로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가 보고서는 냈는데 적격과 비적격을 둘 다 표기했죠. 의견을 다 표기했는데 그대로 임명했습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출행랑 쳤다고 청문회 받다가 김행랑 이렇게 놀리고 있는데 아마 김행 장관도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참사라고 했고 국힘당은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해보면 알겠죠. 지금 장치를 보게 되면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다수잖아요. 170석 가까운 의석이 있고 정의당이 있고 하니까 맘만 먹으면 국회에서 다 틀어버립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마땅치가 않아요. 처음 조각을 할 때 한덕수 씨를 총리로 해서 조금은 이제 여야가 합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초기의 장관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청문회 통과 안 시켰기 때문에 그냥 임명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토를 하면은 다 안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장관은 청문회만 거치면 되고 국회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임명된 장관들이 김현숙 등 물에 물탄 등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위기 대응이 늦었죠. 그래서 잼버리도 엉망이 되고 모두 엉망이 되고 이태원 사고도 사실 이상민 장관이 저는 상당히 둔하다고 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도 약하다고 보고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탈핵 정책을 저렇게 펼쳐서 지금 탈핵 정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이 철강 제품을 미국에 수출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게 관세를 높이 때렸어요. 왜 때렸느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기값이 싸다.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면 안 되는데 전기값을 싸게 해주는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서 그 보조금만큼 관세를 올렸습니다. 그 근거로 잡은 게 우리도 이제 LNG를 수입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LNG 생산 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자, 미국도 상당히 조사를 했으니 반영이 안 된 건 사실이죠. 여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전력이 상당한 적자를 보면서 원가가 올라갔음에도 전기값을 안 올린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전기값이 쌉니다. 이거는 프랑스에 이어서 거의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원전은 LNG에 비해서 발전 단가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갖게 하는 게 원전인데 아니 위험은 원전만 합니까? 화전도 위험하죠. 수전도 터질 수 있고 LNG도 폭발할 수 있고. 근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 눈치 보느라고 탈핵 정책 펼치고 뭐 온갖 다 있잖아요. 자기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탈핵 정책을 펼치고. 에너지는요. 아니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란 말이 있잖아요. 돈을 버는 과정에서는 뭐 심한 말을 하겠습니다. 똥을 퍼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고귀하게 누구를 가르치고
이렇게 청직이라 그러죠. 깨끗한 일에서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돈은요, 버는 과정에서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 않습니까? 버는 건 버는 건데 쓸 때 그걸 잘 써야 빛이 나는 거죠.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아니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도 저 채굴 현장 가보면은 그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험한 직업이에요. 근데 그걸 잘 쓰면 되는 거죠. 태양광 에너지를 쓰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 아름답습니까? 그것도 태양광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땅을 점령해야 되고 오염도 일으키고 그런 겁니다. 잘 쓰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잘 쓰는 게 아니라 잘 만드는 거. 사실 원자력은 잘 만들고 있는데 그걸 잘못 만들었다고 밀어붙여서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에너지 값을 싸게 해줘서 정부 보조금이다 하고 미국 관세청에서 한국 기업들, 미국에 철강을 수출한 두 기업에다가 상관관세를 때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탈핵 정책이 엉망이었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장관은 그리고 그 공무원들은 탈핵 정책을 말없이 추수했던 공무원들을 그대로 쓰면서 어정청하게 갔죠. 그거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윤 대통령이 초기에 약해서 못했던 거죠. 이번에야 바꿨는데 앞으로 어떨지 두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자기네 정권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별로 뭐 우리도 다 알잖아요. 누구는 무슨 파 알잖아요. 그 리스트 정리한 걸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안 줬다. 정부 지원 안 줬다. 천만의 말씀. 더 많이 갔습니다. 좌파들한테. 그런데도 이제 문화부에서 충분히 정리가 안 되니까 문화부 장관들 이번에 교체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만드는 프레임을 윤석열 정부 지난 1년은 깨지 못하고 그냥 끌려다녔습니다. 딱 유일한 예외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는 더 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은, 이재명은 당선에 실패했고, 문재인은 퇴임이 돼 있을 때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원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법대로 하게 되면 검찰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정말 한동훈 장관이 법에 있는 등자를 하나 근거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지금 수사를 하니까 그나마 여지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소신껏 하면서 그나마,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문제 던지면서 맞붙으면서 이제 싸움을 하면서 본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극복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소수 정권, 국회에서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혁명적으로 해야 된다. 혁명은 뒤로 물러나면 이 사람들은 내란 주동자로 다 처벌되는 거예요. 혁명을 한 정권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다. 그런데 레이건 같은 경우에는 소수 정권인데 다수인 야당하고 사이를 잘 좋게 해서 끌고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레이건 스트레스를 받아서 힝글리한테 총을 맞아서 병원에 갔을 때도 의사가 혹시 민주당원이니까 당신 민주당원 아니냐고. 의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빵 터져버리고 내가 민주당원인지 아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나 의사 일을 하는 데서는 당원 안 따진다. 그러면 나 수술해줘라.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했는데 레이건이 미국이 점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죠. 8년 동안 중임을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지금 야당하고 대한민국 야당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이재명처럼 저렇게 뻔뻔하게 자기 코너에 몰리니까 가짜 단식하다가 또 국회에 출석해서 패스트 트랙 만드는데 투표도 하고 참 그때 달라요. 참 사람이 어디에 가든 일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때 이 말하고 저때 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끌고 가고 그런 데에는 뒤에 주사파들이 있다. 주사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변절까지도 하고 최종적인 목표만 이루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집요한 건데 그런 세력과 싸우려면은 과단성 있게 쳐내야 돼요.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말싸움 해가면서 하나씩 쳐내고 물론 본인 실수도 있죠. 이재명 구속을 목표로 했다면은 유창훈 씨가 그날 영장 실심사하는 판사가 아닐 때 다른 사람일 때 내야 되는데 그런 검토 못한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싸워야 됩니다. 근데 싸울 수 있는 전사들이 윤석열 1차 내각에는 없었죠. 이제 보강해 가는 중입니다. 신원식 유인촌 들어갔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몇 차례 모임에서 많이 봤는데 굉장히 많이 알죠. AI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합참의 작전본부장을 지냈는데 작전본부장을 지내면 무조건 대장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대장이 못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신원식 씨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후배가
이분 37기, 77학번, 38기의 김용현 씨인데 지금 김용현 씨는 대통령 경호처장이에요. 그리고 42기의 안영호 씨가 또 안 됐습니다.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김용현 경호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중앙고등학교 1년 선배잖아요. 고등학교 때 학도옥단장 했고 그 다음 화옥단장이 윤석열. 근데 김용현 씨, 신원식 씨는 육사 1년 선후배인데 둘이 서로 이렇게 보직을 이어받으면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대부분은 안 좋죠. 김용현하고 신원식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용현 씨가 경호처장 하니까 신원식 부른 거 아니냐. 둘은 잘할 겁니다. 잘 알지만 아마 경쟁 관계도 있을 거고 서로 후임자, 전임자가 두 분이 서로 바톤 터치한 게 두세 번 될걸요? 그럼 후임자는 전임자한테 가려지니까 달리 하면서 자기 걸 지우거나 하게 되면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경쟁하는 사람들을 쓴다라는 거는 그만큼 절박한 거고 성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원식 씨가 대장이 못된 거는 건강 때문입니다. 군에서는 건강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진급을 안 시킵니다. 옛날에 육군 항공대 장교 출신으로서 중령인가 되지 못한 여성이 있었죠. 피우진 소령인가. 그분이 이제 자기가 군을 빨리 전역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 했는데 그거는 그분이 그때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군에서는 전시에 써야 되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 진급을 안 시킵니다. 신원식 씨는 그게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회한일 텐데 이번에 장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을 무너뜨리는데 목숨 걸어야죠. 허리 아픈 거 정도는 이겨내셔야지. 또 김영일 씨가 처장으로 있으니까 더 잘해야죠. 거기서 다 보고 있을 테니까. 네. 이제 혁명적인 정권 무조건 성공을 위해서 진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관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정부에서 아주 흥미로운 게 하나 나오는데 감사원에서 지난번 서해 해수부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 문 정부는 그 공무원이 월북을 했다라고 판단했다. 아주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거를 감사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최종적으로 이제 감사원에 가게 되면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다 만든 보고서는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최종 판단해서 고쳐라, 채택한다 뭐 이걸 하는데 현재 6명이죠. 감사원장 포함해서 6명인데 이 중에 4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고 2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일 때 문재인 정권과 합의하에서 임명한 겁니다. 그러면 6명이 거의 문재인 손을 탔다고 볼 수도 있는데 딱 1명만 제외하고 5명이 이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한 걸로 몰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이 해수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지금 이 사건을 골칫머리하기 위해서 당시 서훈안보실장 또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통일부 해양정치장 20명을 징계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합참작전본부장, 해군 작전사령관 3스타, 합참작전부장 2스타, 해군 작전사령관 3스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참작전본부장 3스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현재 전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목할 때 지금 당시 그때 해군 작전사령관은 지금 해군 참모총장 이종호 대장이고요.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현재 육군의 이작사령관인 지금 지작사령관 정동진 대장입니다. 두 분 다 이제 호남 출신인 게 눈에 띄고요. 근데 이제 전동진 지작사령관은 국민학교만 호남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부산서 쭉 성장해서 육사를 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대장인데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해군의 이종호 참모총장은 그 전에까지 제일 중요한 게 작전이잖아요. 작전통들이 함대사령관, 작전사령관, 전단장, 함대사령관, 작전사령관 이렇게 거친 사람들이 총장이 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걸 안 거친 사람들을 쭉 임명해 왔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자리를 다 거치고 돼서 참 잘됐다. 그리고 다음에 합참의장이 해군 차례가 된다면 끝감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왜 해수부 공무원 사건 때 자기 소신을 안 했느냐. 이 군인들이요. 통수권자에 충성해야 됩니다.
사람은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수권자가 거짓 명령을 내리면 자기는 별들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민국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안영호 당시 합참본부장은 이 사건 때문에 대장이 되지 못하고 중장에서 애편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징계는 안 받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위원들도 문정부 문제가 있다라는 쪽으로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지작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징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감사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윤 정부가 바른 길로 뚜벅뚜벅 가고 있는 게 눈에 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김수현 씨, 탈핵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돼서 고리 1호기 영구 폐로식에 갔을 때 탈핵 정책을 얘기할 때 그 연산물을 만든 게 김수현입니다. 저랑도 그때 전화로 다투고 했었고. 근데 그가 나중에 정책실장이 돼서 이 장관이 원래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죠. 근데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씨가 나도 공감한다. 참 아쉽다. 왜냐? 2019년에 코로나가 돌아서 정부 돈을 풀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값이 오른 건 상당히 유감이다. 그래서 솔직히 시인을 했는데 자, 문정권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싸질러 놓은 게 탈핵 정책은 아직 사과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정리를 하고 하려면 다수 정권 또 저기에 이재명이 자기 살라고 옹탕 방탄을 하니까 윤석열 정권은 진격을 해야 됩니다. 싸움꾼들이 밀어붙여야 되고 그 싸움꾼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청문회에서 아무 죄가 없고 맑은 사람을 쓰면 안 됩니다. 이 싸움꾼들이라고 하는 건 수없는 전투를 해서 51번 이기고 49번은 져봐야만 그래야 유능해집니다. 지는 과정에서 본인이 불법도 하고 뭐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한 번도 안 싸운 사람은 진 적도 없으니까 잘할 것 같지만 100점 100패합니다. 유인촌 MB 때 장관했고 신원식 온갖 다 풍상 겪은 사람이고 김행씨도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노련한 사람이니까 해낼 거라고 보는데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 진격의 윤석열 어디까지 갈지 답이 없습니다. 윤 정부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지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가장 어려운 분야가 언론이에요. 지금 KBS 사장 뽑는 거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참 언론이 어렵습니다. 제가 몇 차례 언론이 제일 어려울 거다 그랬더니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그 KBS 시청료 분할 납부하면은 꼼짝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언론이 좀 어렵습니다. 언론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서 하는데 이동관 씨가 상당히 능력은 있고 거기도 백전노장인데 자기 세력이 없죠. 거기도 아마 더 많은 전사를 투입해야 될 겁니다. 총력을 하면서 싸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김정은을 적기에 우리 특수전 부대하고 우리 국정원을 동원해서 북한의 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전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미국과 같이 하지만은 평시작전이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결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이행한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하겠다 그랬으니까 북한이 핵 저런 개발하는 세력들을 딱딱 잡거나 제거하는 그런 걸 해야죠.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꽝 치고 내부에서 치고 하면서 그리고 국민한테 한번 심판을 내년에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얻는다면 동력을 얻어서 마지막 3년을 더 세게 해서 이제 바로 잡아놓는 거죠. 그 다음 텀에서 혹시 또 보수적인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주는다 하면은 다시 한번 한국이 바로 갈 수 있는 거. 못 간다면 또 문재인 같은 사람이 되면 더덜컹 그러고 가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래도 박정희하고 전두환 또는 이승만까지도 저는 혁명적인 정권으로 보는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무조건 윤 정부는 혁명적 정권이어야 되고 그 방법은 진격입니다. 백전노장을 써서 밀어붙여야 됩니다. 단 실패나 불법으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퇴로가 없는 정권, 절박하기 때문에 더 강력해야 된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